네, 화면에 이제 이강인 선수 보이시죠? 경기 잘 하다가 이때 갑자기 자리에 이제 앉는가 싶더니 아예 들어 눕습니다. 네, 주심이 상황 파악하러 달려오고 동료들도 이제 걱정이 돼서 이강인 선수에게 다가오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이강인 선수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볼리TV 서영욱입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 이야기인데요. 부상 그리고 재계약 상황 여러가지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에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이걸 줄여서 좆댓구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배웠는데 여러분 볼리TV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좆댓구알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축구팬들의 희망이죠. 발렌시아의 이강인 선수 소식입니다. 새로운 시즌을 준비 중인 이강인의 팀 내 입지가 점점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현지에서는 이강인이 8회 이적으로 비어있는 등번호 10번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거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지금 등번호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16번이죠. 하지만 B팀인 메스타야에서는 2018-19 시즌에 10번을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1군에서는 주장 8회호가 워낙 대표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10번은 당분간 꿈도 못 꾸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8회가 뛰면서 쫓겨난 듯이 나가게 되면서 빈번호가 돼버렸어요. 그라시아 감독이 이강인 중용하는 걸 봐도 그렇고 이따 말씀드리게 될 재계약 관련해서도 그렇고 등번호 10번 저는 좀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29일 새벽이죠. 발렌시아가 이제 비아레알하고 프리시즌 경기를 하거든요. 이거 아주 재밌는 시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일본의 쿠보가 새로 이제 임대를 왔고요. 마요르카는 강등이 됐고 레알 마드리드 원소득팀 왔다가 다시 비아레알로, 그리고 이강인, 페란, 왕따설에 연관이 됐었던 가해자로 모침하게 됐었던 파레호도 비아레알로 이번에 갔기 때문에 이 둘하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맞대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꿀잼 조합이 또 있을까 싶어요. 아무튼 올 시즌 비아레알에서 두 선수가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진진한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풀시즌이 아니더라도 정규 시즌에도 만날 수가 있으니까요. 이강인이 이제 비아레알전에 나오게 되면 지난 시즌까지 동료였던 이 파레우하고 또 코클랭이 또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강인을 또 맞게 되는 부분도 아주 또 흥미로운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등번호 얘기하다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강인 선수 부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강인이 이제 프리시즌 첫 경기 도중에 무릎을 다쳐서 일찍 교체했던 것 많이들 알고 계시죠? 팬들의 걱정이 좀 컸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지난 23일이었죠 경기는. 이번에 이제 2부 리그로 승격한 카스테온과의 연습 경기인데요. 이날 이강인이 이제 그 4-2-3-1 여기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름 좀 보이시죠? 부상 때문에 긴 시간 뛰지는 못했습니다만 몸놀림이 좀 가벼워 보였고요. 상대 제치고 패스 밀어주는 모습이 특히 좀 일품이었습니다. 부상 상황은 제가 이제 그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화면에 이제 이강인 선수 보이시죠? 경기 잘 하다가 이때 갑자기 자리에 이제 앉는가 싶더니 아예 들어 눕습니다. 주심이 상황 파악하러 달려오고 동료들도 이제 걱정이 돼서 이강인 선수에게 다가오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이강인 선수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왼쪽 무릎 계속 주무르는데 딱 봐도 이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무튼 곧바로 이 의료진이 들어와서 처치를 하는데도 이강인 선수 표정이 막 일그러집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게 아직 시즌도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프리시즌 때 몸이 덜 풀린 상태에서 경기하다가 다쳐서 아예 시즌 초반 많이 못 뛰는 경우들도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감독의 결정은 바로 교체 아웃이었어요. 이게 프리시즌이기도 하고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죠. 참고로 그라시아 감독은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도 이강인 선수 부상을 언급을 따로 했더라고요. 걱정이 된다고. 아무튼 처치 후에 쩔렁거리면서 그라운드 밖으로 나왔고요. 전반 17분에 곧바로 바에오하고 이제 교체가 돼서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못 뛰었어요. 이쯤 되니까 팬들 걱정이 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발렌시아가 25일이었죠. 공식적으로 이강인의 몸 상태를 밝혔습니다. 발렌시아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인데요. 빠르테 메디코, 이게 이제 그 메디컬 리포트란 뜻이죠. 메디컬 파트에 대한 공지. 자, 이강인과 토니 라토의 몸 상태에 대한 그런 공지문인데, 첫 줄에 이제 이강인이 왼쪽 무릎에 이제 염증 진단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설명이죠. 이게 답니다. 이제 얼마나 쉬어야 된다거나 상태가 어떻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현지 보도나 국내 그 관련된 보도를 봐도 그렇고. 자, 두 번째 이제 단락에 보면 수비수 토니 라토 부상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적이에요. 월요일에 MRI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당분간 훈련에 못 뛴다고. 그 라토처럼 못 뛰는 선수, 당분간 좀 훈련에서 빠지는 게 확정적인 선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붓는 거죠. 다행히 이제 큰 부상은 이강인 선수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휴식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일 훈련 영상을 발렌시아가 공개를 했는데 거기는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부상 와중에도 계약 관련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보도가 제법 나왔는데, 이제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재계약이 오피셜은 아닙니다. 양측이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긴 했습니다만 아직 뭐 구체적으로 오피셜 보도가 나온 게 아니고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제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이강인 제발 발렌시아 떠나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소속팀에서 기회를 잘 얻지 못하고 있고 또 발렌시아도 피터링 구단주 때문에 워낙 좀 어수선한 상황이다 보니까 에이스들 막 나가고 팀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강인을 위하는 팬들의 마음은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팀에 가서 좀 기회를 얻자 뭐 이런 도전을 하자 이런 주장이 좀 힘을 얻었던 게 사실인데요. 저는 뭐 저희 볼리TV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웬만하면 어릴 적부터 성장해왔던 이 발렌시아에서 승부를 보는 게 낫다고 주장을 하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적이란 게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흥민 선수나 뭐 박지성 선수처럼 좀 이적을 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빨리 적응하는 선수들을 많이 기억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뭐 그 외에도 많은 이적하자마자 잘하는 선수도 있습니다만 이적이라는 게 사실 특히 이제 해외에서 해외팀으로 가는 거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지금 뛰고 있는 팀에서 확실하게 입지를 굳히지 못한 상황에서라면 이 다른 팀에 간다고 주전자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도 이전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워낙 잘 하다가 이적을 한 케이스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팀, 또 뭐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시 이런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적 특히 이제 뭐 해외로 가는 이적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그 이강인 선수 관련해 가지고는 마르세유, 뭐 보르도, 그 프랑스 팀들 그리고 뭐 네덜란드 아약스까지도 뭐 거론이 됐었는데 다들 뭐 대단한 팀이고 가면 뭐 엄청난 소식이죠. 근데 나라 자체를 바꾸는 이적은 저는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일단 좀 말도 안 통하고 또 많은 면에서 적응이 좀 필요하죠. 나이도 좀 어린데다가 지금 발렌시아는 본인이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몸담아가지고 거의 뭐 제2의 고향이잖아요. 가족들도 같이 좀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도 이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거론했을 때 감안했을 때 저는 이왕이면 아직도 어리니까요. 이 팀에서 1년 정도는 한번 승부를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재계약은 좀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런데 네.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는 좀 재계약 오피셜이 머지않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지 재계약설 보도가 좀 꽤 구체적이에요. 스페인 라디오 이제 코페 쪽에서 이제 이강인의 발렌시아 그 재계약서를 가장 먼저 좀 제시를 했었죠. 며칠 전에 2025년까지 연장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는 거피제를 때렸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강인은 이제 기존에는 2022년 만료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3년 더 연장한 게 됩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적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던 이강인이 발렌시아 잔류를 선택하게 된 것, 선택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보도가 나온 거죠. 새로운 감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셀라데스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이제 새롭게 부임한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이강인을 중용하겠다는 의지를 좀 밝혔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강인이 프리시즌 훈련이나 뭐 경기 이렇게 나오는 걸 봐도 그라시아 감독이 정말 이강인 선수를 많이 중용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라시아 감독이 이전 감독들하고 다르게 4-2-3-1 포메이션도 채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강인이 가장 선호하는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자리죠. 공격 미드필드 자리를 약속했다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앞서 그 부상당했었던 그 최근 카스테온과의 친선전에서도 4-2-3-1에 이성급 3명 중에 주강으로 출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전진해서 이제 투톱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중앙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라시아 감독은 이강인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위치에서 기회를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강인 선수로 하여금 발렌시아와 재계약을 맺게끔 마음을 먹게 했다. 뭐 이런 추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현재 보도 내용들이 좀 그래요. 그라시아 감독이 이강인을 자주 불러서 면담을 나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발렌시아가 이번 여름에 그 페란 토레스, 또 다니 파레호, 뭐 프란시스 코클랭 이런 선수를 내보내면서 그러니까 주축 라인의 교체가 좀 이뤄지는 그 움직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격 쪽에서 이 팀에 오랫동안 터줏대감처럼 있었고, 또 이강인 선수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좀 그랬던 것보다는 기존 감독의 어떤 전술상에서 어떤 그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못 얻었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발렌시아 그리고 이강인 이 두 측의 어떤 서로에 대한 필요성을 더 지금 뭐랄까요 서로가 느끼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번 여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사실 뭐 떠난 선수들이 이강인의 직접적인 포지션 경쟁자가 아니기도 해요.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 뭐 측면에서 아주 정말 빛나는 선수가 됐고 발렌시아의 완전 뭐 에이스였죠. 코클랭은 수비적인 선수고 파레오 같은 경우도 이강인과는 다르죠. 뭐 파레오와 이강인의
그러니까 파레오 때문에 이강인이 못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인이 공격적인 플레이메이커라면 파레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번이나 8번이 뒤섞인, 그러니까 뭐 박스투박이라고 해도 박스투박스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정말 전천후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하고는 결이 많이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을 떠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비아레알, 그러니까 그 쿠보의 팀을 갔는데 뭐 파레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물론 전체적인 어떤 전술적인 면에 봤을 때 영향이 없진 않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뭐 파레오가 빠졌기 때문에 이강인이 주전이다 뭐 이런 어떤 해석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현재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재계약은 안 했습니다. 이강인의 현재 발렌시아 계약은 기존대로 이제 2022년 여름까지고요. 재계약 보도는 현재로서는 추정이고 아직 오피셜은 아니다. 현재 협상이 좀 진행 중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강인 선수 일단 안 좋은 무릎 관리 잘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요. 올 시즌 정말 화려하게 날아오르는 모습, 뭐 부담 주는 건 아니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에 풀타임 주전 뛰면서 뭐 30경기 이상 뛰고 공격 포인트 10개 정도 리그에서 이 정도만 해줘도 정말 대단히 성공적인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발렌시아 팀 상황도 썩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이강인 리포트 오늘 볼레TV 서영이었고요. 여러분 조태구알 잊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김민재 선수 정말 토트넘 가는 건지, 네, 그리고 지금 이적설 나오고 있는 팀들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김종룡 기자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